네, 비트 시그널 25시의 팽경장입니다. 비트가 우려하고 있는 일이 벌어졌죠. 최대 관찰 포인트라고 생각했었던 이 매물대를 한 번은 튕겨줬었는데 이번 하락으로 뚫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단 복귀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또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2월 초가 되겠는데, 이 12월 초에 쏟는 장에서 영상에는 담지 못했지만 보유 비중을 정리하고 현금 50%를 확보했었습니다. 매도했었던 이유는 여기에서 오전에 매물 데이터를 관찰했기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반등의 매도라는 관점으로 최대한 접근을 했고, 여기서는 뭐 매도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선택은 제가 강요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몇몇은 살아남으셨을 거고요. 그 다음 내려갔을 때가 좀 문제인데, 분명 이때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다가 이때 좀 매도하기가 아쉬워서 매도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보유하다가 이 저가 이탈에 손절을 권유드렸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39.5K를 이탈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내려가더라도 네, 반등 이렇게 보고 이 반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따라서 손절이 맞습니다. 저는 지금 50% 이상의 현금을 들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12월부터 이제 현재까지의 모습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전에 뭘 했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주셔서 최고가까지 분할 매도를 했고, 알트코인들을 많은 게 있지만 일단 스토리지도 최고가 매도. 오히려 좀 못했던 게 NFT 코인 장세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조금 뻔히 답이 보이는데 괜히 많은 분들이 리스크 관리 없이 좀 욕심을 부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코인들 잡지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매매를 하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장은 아직 시즌 종료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고려한 코인 가격은 시즌 종료 가격은 28.8K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등이 온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가격을 밟으면은 예상 저가가 20K이기 때문에 시즌 종료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즌 종료는 단언하지 않겠지만 비트가 지금 모습에서 차례대로 45K와 또 53K 정도 이렇게 차례대로 올려주지 않는 이상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시즌 종료가 되어야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좋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한 번도 내려주지 않고 그냥 그 가격을 버티는 차트는, 그러니까 약세에서 버티는 차트는 그냥 버티기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은 반등이 오더라도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고점을 못 넘기는 차트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저는 사실 19년도에 잘 나타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못 넘겼죠. 이런 식으로 계속 낮추고요. 결국에는 코로나 터질 때까지 뭐 완만한 반등이 나오지 않았고 그냥 한 번에 U자 그런 거 외에는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이때부터 좀 반등이 진행됐었고, 고점을 낮추는 차트가 앞으로도 진행될 확률이 높으니까 사실상 지금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을 보시더라도 고점을 못 넘긴다면은 차트는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고 이때 뭘 했냐를 말씀드렸고, 이 미래에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주시고요.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한테 좀 조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건 차트보다 매매 관점 또는 매매 습관에 가는 건데 두 가지를 적어드렸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각자 매매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내가 만약 이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번 약세장에서는 반드시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기회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기회비용은 주로 포지션을 유지할 때 고려가 됩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럴까요? 이런 상황이죠. 비트를 들고 있는데 잡코인들의 쏠때 같은 경우 이번에도 많이 있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저가에 매집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절대 약세장에서 잡코인 비명태의 매수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대표 예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메탈입니다. 제가 사실 이 장이 19년도 20년도 그때쯤인데 제가 그때쯤 제가 약세장에서 주로 매매하던 코인이고요. 이 표시된 저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상단에서 매도를 했을 때 이거를
얼마나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기회는 많았을 겁니다. 첫 번째는 안 되겠죠. 패턴이 나오기 전이니까. 또한 적어도 한 세네 번은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 그 반대로 여러분들이 빔 형태의 매수를 해서 손절했을 때도 고려를 해보세요. 이거 절반 뒤집으면 되죠. 똑같은 기회 계속 날리게 되는 게 약세장입니다. 사람들이 절대 돈을 벌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약세장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는 기회비용은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되는 것은 매몰 비용입니다. 이 매몰 비용은 손해를 입은 상태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용어를 설명할 때 경제 용어로 설명을 하지만 저는 대표 예제가 도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도박을 끊기 힘든 이유는 첫 손실 때 100만 원을 잃었다면 그걸 복구하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코인판에서도 그런 말이 있죠. 원금 복구라는 말들이 있죠. 이거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한 번 잃은 거는 생각하지 않으셔야 복구가 쉽습니다. 이 두 개는 절대 급급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좀 단언할 수 있는 거는 강세장 회복 없으면은 절대 장세 21년도처럼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22년도가 시작되었죠. 1월부터 이 22년도에는 반드시 숙지하시고 기회비용, 매몰비용 이거 반드시 외우시고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뭐랄까 되게 건방지게 들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이 리딩을 하던 4년 동안 4년 이상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 기간 동안 되게 다양한 사람을 만나왔었고 항상 같은 약간 문제점을 발생을 했었어요. 많이 잃는 사람들, 아니면 지키면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 아니면 크게 버는 사람들, 각자가 다르지만 정말 잃는 사람들은 거의 한 부류에 속해요. 매번이 기회고 매번 매매해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분류해 봤을 때는 이거 두 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복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기회는 매번 찾아오니까 그래도 좀 천천히 기다리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 우선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세를 조금은 멈출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게 될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시겠죠. 단기적으로는 확정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박스권이 지금 현재 상태는 맨 처음에 그려드렸던 이 박스권을 하단 이탈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바로 밑에 이 매물대를 두고 이 단기 반등을 만들 수 있는, 만약 단기 반등이 나온다면 큰 박스권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뒤에는 대형 이벤트가 이때쯤이 될 텐데 일주일 뒤에는 대형 이벤트가 예상되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이거 두 개 보고 조금은 안심하셔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중에서 준매이저 들고 계신 분들 잘 들어주세요. 제가 준매이저는 전부 정리를 안 하시더라도 들고 계신 것 중에 뭐 일부는 이런 것들 전부가 아니라 일부는 정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6월 7월 저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저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담기 때문이고, 그만큼 이 부분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은 추세해보기 힘들다라는 걸 가리키겠죠. 그게 어떤 걸, 그러니까 어떻게 나타내지냐, 사실 네오도 그렇고 준매이저들 클릭해 보면은 한번 이 저가가 뚫렸을 때 얼마나 추세해보기 힘든지 이 차트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올려주면 진짜 그거는 진짜 신이 도운 거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은 정리할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코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눈에 보이는 건 이런 차트가 준매이저가 많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정말 앞으로 이 강세장으로 회복할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또한 시즌 종료로 간다면 지금보다 말도 안 되는 장세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때는 원칙 매매와 기본 매매 기법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약세장에 돌입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것이 캔들이 되었던 피보나치가 되었던 또는 엘리어트 파동이 되었던 무엇 하나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웰시에서 준비한 설날 VVIP 이벤트 참여를 하시고요. 인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전 종료가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편경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시청 감사드리고 좋지 못한 장세라도 조금은 힘내보시길 저는 기원해 보겠습니다.